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26년 봄학기 강독 예술 기영나 한국의 미술들 개항에서 해방까지 영상 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이고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어, 시간을 재보진 않았지만 아마 한 15분보다 좀 짧게 해서 이제 책의 전반적인 요약을 또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한국의 미술들 개항에서 해방까지라는 제목처럼 이제 우리가 흔히 근대 개화기라고 부르는 시기부터 이제 일제감정기 전반 1945년 광복이 올 때까지의 한국의 미술들을 다루는 책입니다. 이제 한국의 미술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또 해볼 여기가 있겠지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의 미술들은 이제 어 한국 꼭 한국인이 한 미술 뭐 동양적인 미술 이런 거라기보다 이제 어, 외국에서 한국인이 했던 미술들도 포함이 되고, 반대로 한국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했던 미술들도 포함이 되고, 혹은 이제 그 시기에 한국의 고미술들이 어떤 식으로 수집이 되었고, 거래가 되었고,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폭넓게 다 포함을 해서 한국에서 그려진 동양화, 한국에서 그려진 서양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그 시기 내에 한국과 연관되어 있는 미술들을 폭넓게 포함을 해서 한국의 미술들이라고 제목이 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네 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근대 미술의 서막, 서화에서 미술로, 근대성과 모더니즘 미술의 탐구, 그다음에 민족주의와 식민주의의 회색지대 이렇게 돼 있는데 어, 네 개가 약간 오버랩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시기에 따라서 이제 미술이 변화한 흐름을 이제 시간에 따라서 네 개로 크게 나뉘어 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이제 근대 미술의 서막이라고 해서 미술의 미보다는 술이 더 강조되어 있던 시기에 어떤 개화기를 거치면서 이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이제 일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양의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공예라던가 건축 등의 실용적인 미술들이 발전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후에 전통적인 회화에서 근대적인 회화로 그리고 뭐 조각 등도 어떤 식으로 처음에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조선시대에서 근대 개화기로 넘어오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었는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책에서 이제 한국의 미술들을 아까 굉장히 폭넓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근현대 미술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전시회나 어떤 이제 그림을 사고 파는 이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대 개화기에서 최초의 전시들이 어떤 식으로 열렸고 어떤 전시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서 서화에서 미술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조선시대나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고전적인 동양화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붓을 쓰는 것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당시의 미술이라고 한다면 미술이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았지만 서예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폭넓게 포함이 된 개념에 가까웠는데 여기서 이제 서예가 또 따로 빠지고 이제 서화라고 부르던 것들이 이제 그 어떤 서구적인 미술의 분류에 맞게 좀 분류가 되면서 근대적인 그림들, 근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제 특히 서구에서 유행한 어떤 사실주의적인 그림이나 서양의 원근법, 아카데믹한 기법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 시기에 그런 것들을 배워왔던 어떤 선구자적인 미술가들, 그리고 그들이 구성한 화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미술들이 어떤 사회운동과 연결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두 번째 파트에서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사실 이제 실제 서양에서 있었던 것보다는 텀이 굉장히 짧지만 거의 연속적으로 우리가 모더니즘 혹은 아방가르드라고 부르는 어떤 추상적인 미술 혹은 인상주의 이후에 인상주의 영향을 받은 그리고 또 입체주의 이런 것들이 당시 대한민국에도 들어왔고 뭐 일본을 통해서든 혹은 이제 많이 있는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서양에서 직접 배우기도 하고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 근대성
근대성이 어떤 미술로 표현된 것이 모더니즘이다라고 작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시 어떤 한국에는 어떤 근대성들이 관찰이 되었고 그런 것들이 미술로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또 모더니즘 미술의 다양한 시도가 한국의 모더니즘 미술들은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하게 또 볼만한 부분이 사진 기술이 어떻게 근대 한국에서 미술이 되었는가와, 그 다음에 이 당시 생산되던 미술뿐만이 아니고 고대 미술이라고 하는 어떤 불교적인 미술들이나 혹은 이제 토용에서 뭐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뽑아낸 유물들이 어떻게 수집이 되고 어떻게 거래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민족주의와 식민주의의 회색지대는 이제 이런 어떤 서양적인 근대적인 미술들을 받아들이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방향성의 회의감을 느끼고 우리의 근본적인 미술을 되찾아야 한다. 그런 주장들이 생기고 이제 무조건적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풍조에 대한 비판이 생기고, 이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한국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혹은 이제 동양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려면 이제 사실 동양의 것이 어떤 것인지 또 한국 고유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던 과정, 저는 이 파트를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었는데,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던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감정기가 끝부분에 들어가면서 세계 2차 대전과 더불어서 그 전시 체제에서는 어떤 미술들이 있었는지, 또 그리고 해방이 되면서 미술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한국의 민족성을 되찾기 위해서 민족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거세졌던 과정을 굉장히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 게 책의 마지막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쓱 봤을 때 이제 내용을, 사실 이제 이런 미술 관련한 책을 저희가 지금까지 몇 권을 읽었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예술가들의 이름, 그들이 활동했던 시기, 그들이 무엇을 영향을 받았고 그들의 작품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런 걸 신경 쓰면서 읽으려고 하는데도, 저는 왠지 뭔가 제 개인적인 특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은 머리에 잘 안 들어오고, 약간 전반적인 흐름이나 있죠. 어떤 사회 문화와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만 자꾸 그런 것들 위주로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도 그렇지만 이 책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추적해가면서 읽어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 제가 찍는 영상들에서는 그래서 뭔가 이 개개인 예술가 개개인에 대한 내용보다는 또 전에 영상들이 그랬듯이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음, 어쨌든 이 책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제가 또 아주 뭉뚱그려서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제 저자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이제 제가 집중해서 본 저자가 전하고 싶어 한다고, 저자의 의도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미술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상을 좀 바라보면서, 혹은 이제 당시의 그 혼란한 정세와 그 다음에 외국 문물들이 들어오고 또 내부적으로 식민지 아픔을 겪고 전쟁을, 물론 직접 일으킨 전쟁은 아니지만 뭐 전쟁을 겪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나 어떤 시대의 풍조, 혹은 이제 우리가 근대화 시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문헌들이 좀 남아있으니까 알아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의 실제 생활상이나 어떤 시대상들을 미술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런 방향성이 이 책에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향성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근대 한국 미술들은,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서 우리 이제 근대 현대기로 넘어오면서 미술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게 이제 지금의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이 짧은 시기 내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변화들이 어떤 선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는 어떤 미술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현대적인 미술 시스템이라는 것이 갖춰지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에서 개혁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네, 그거를 이제 그 시대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이 책의 어떤 두 번째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어떤 서예나 서화 중심이었던 미술이 그리고 미보다는 술에 집중되어 있던 조선의 동양적인 고전적인 미술이 어떻게 이제 미술 그 자체, 예술 그 자체 미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는 어떤 현대적인 미술이 되었는가. 그리고 현대적인 미술이 되는데 서양에서 이미 있어왔던 운동들이 어떻게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고 그것들을 받아오기 위해서 어떤 유학의 과정들이 유학을 받아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유학을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또 후대들을 기르고 그다음에 이 미술들이 또 사회 정치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거나 혹은 어떤 사회 정치적인 분위기를 반영해서 또 만들어졌는지 나름의 독자적인 어떤 또 물론 큰 틀은 인상주의나 뭐 이런 것들을 따라가더라도 그 우리나라의 시대상에 맞게 이게 동양과 서양의 조화가 있기도 하고 또 혹은 약간은 새로운 시도라고 할 법한 것들이 있기도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네,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나 그렇듯 조금 두서가 없고 내용을 사실 핵심들을 짚고 넘어갔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전반적으로 책의 어떤 흐름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요약을 해봤고 어, 두 번째 영상, 세 번째, 네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각각 저자의 관점을 들여다보면서 이 사회, 문화, 정치가 어떻게 당시의 사회, 문화, 정치가 어떻게 예술에 드러났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자의 관점에 대한 제 생각을 또 두 번째 영상에서 얘기를 해볼 생각이고요. 세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식민 지배 시기의 미술이라는 점에 좀 집중을 해서 어, 네, 또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난번 강연 시간에 이제 나왔던 질문 이후에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이 책에서 또 한 단어, 한 파트가, 한 챕터가 할당이 되어서 얘기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한국 미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데 이거에 대해서 네 번째 영상에서 좀 가볍게 다뤄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시간을 보고 어디에 적당히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토픽인데 친일파 미술가라는 어떤 프레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술과 당시 근대 미술과 어떤 친일에 대해서 또 얘기를 적당한 부분에 살을 붙여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